네,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기업은 스마트 부문의 일의 IS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일의 IS 대표 임창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맡은 분야는 스마트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초참에 발표에 요청받았을 때는 좀 재밌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과연 이제 이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를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ICT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팜이 ICT 기술과 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 농업이라는 것을 배제한 채 굉장히 공장 자동화 형태의 방식으로 스마트팜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서 우리 대상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작물이죠. 이런 생작물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에다가 스마트팜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떤 살아있는 생작물을 보는 식물에 대한 어떤 이해와 관찰을 가지고 본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스마트팜을 치시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와 서버와 제어, 이걸 통해 가지고 지능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 스마트팜 기술이 ICT 기술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조금 간과된 채 어떤 데이터의 활용 측면, 그리고 데이터의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식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농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만이 우리 식물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식물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줄기와 뿌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존의 스마트팜은 이 생장 환경 관리, 즉 어떤 온실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의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온실 시설 투자는 투자한 만큼 작물의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뿌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기반되지 않다 보니까 작물 생산량에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의 뿌리 부분들을 왜 못했을까요? 실제로 식물의 뿌리에 대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나 데이터나 어떤 측정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식물에 대한 뿌리 부분에 대한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했던 부분들은 이 줄기보다는 식물에 대한 지하부, 근권부, 뿌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전문 분야로 이제 식물 근권 분야라고 제가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장을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저희가 임의로는 대형 온실, 중형 온실, 소형 온실 나누었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스마트팜의 온실 형태는 대형 온실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형 온실과 소형 온실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 각 온실의 구성 맞게 이 근권부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각 온실의 형태에 맞는 측정 장치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식물의 뿌리가 중요할까요? 식물은 수분과 양분을 저희가 먹고 삽니다. 근데 수분과 양분을 먹으려면은 식물이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멀리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즉 식물 뿌리가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식물이 뿌리가 중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물의 뿌리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실 때 화분이 죽고 사는 거의 어떤 기준은 물을 아주 많이 줘서 화분을 이제 이렇게 뿌리가 썩게 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뿌리를 물을 안 줘서 마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부분들이죠. 즉 관수는 식물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측정 장비를 통해서 이 식물의 데이터를 측정을 8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설치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즉 함수율이 뭐냐면 일단 뿌리에 머금고 있는 물의 수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수분량이 어떠냐 때에서 그래프가 같이인데, 이 그래프의 하루에 대한 일과가 되겠습니다. 식물이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죠. 쭉 올라가다가 첫 이제 배수가 나온 시기가 상승 시점 P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무게를 유지하는 P2 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주는 시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수를 하고 이제 휴명기와 휴식기에 들어가는 이 P3 시점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식물의 뿌리에 대한 무게 변화와 함수율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관수는 일출 2시간 후, 일몰 4시간, 그 다음에 편차 무게는 6에서 8%, 또 일출 후 첫 급액, 마지막 급액, 굉장히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였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장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그래프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무게 변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급액, 녹색이 배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래프 같이 보이지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첫 일출 후 식물은 이제 광을 받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 증산작용을 통해서 무게가 낮아졌을 때 이 시점 후에 언제 첫 관수 물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물을 주고 나서 첫 배액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배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냐, 그리고 이런 급액을 언제 해서 마지막 했을 때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래프를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는 같지만 이 그래프 모양 따라서 어느 그래프는 굉장히 과습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 있는 상태고요. 어떤 그래프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모니터링된 어떤 상태 부분들을 좀 더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뿌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얘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여기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시간대에 과다 증산으로 인해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이 물을 준 시점을 통해서 그 당일날 물을 준 또 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빨간 거는 급액이고 저희가 이 녹색은 배액이라고 했을 때 배액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다하게 비료와 물이 투여됐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비료의 어떤 그 투여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이 최대값과 최저값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함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이제 이 그래프가 정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때의 작물 상태는 굉장히 질병나기 전 단계의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작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 과다 증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밤 12시에 무게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양액기의 관시기의 장비 오류로 인해서 밤에 식물에 간식을 준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모니터링을 한 부분들을 이제 본 데이터 바우터 사업을 통해서 AI 엔진을 통해서 얼마큼 좀 더 효율성으로 해서 이 실질적인 데이터의 활용 측면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농업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하게 한두 농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전국에 제주도 포함해서 600농가가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실생활도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노동 효율성, 생산 원가, 생산량,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요. 앞에 그림과 같이 비료 원가를 절감을 하였고, 또한 이런 전 근대적인 방식을 이제 자동화시키면서 효율성을 저희가 50%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엔진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공유 서비스, 진단 서비스, 그다음 컨설팅 서비스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